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 폐렴에 걸린 세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시에서 살다가 들어온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지난 월요일 입국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6일째 되는 날에 격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 이 환자는 이틀가량 외부 활동을 했고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역 당국은 환자의 동선을 따라 CCTV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피며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또 하루 사이 15명이 숨지면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우한에 남아있는 국민들을 데려오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미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세 번째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지난 20일 귀국한 54살 남성입니다. 귀국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검역에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간 지 3일째, 발열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후 악화됐고 어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격리된 이 남성은 검사 결과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폐렴 소견이 있어 치료 중이고 두 번째 확진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경우 20일 입국한 뒤 신고 때까지 엿새간 감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우한 폐렴 불안이 확산되면서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먼저 환자 상태가 가장 걱정인데 그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환자는 약간의 열이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곳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기침이나 가래 등의 감기 증상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설명인데요. 환자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응급의료센터 안에 있는 1층 음압격리병상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통해서 병원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확진 판정이 나오자 병원 내부와 차단된 계단을 통해서 이 병원 5층에 있는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증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환자는 지난 월요일 밤 9시쯤에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오늘이니 입국 뒤에 확진까지 엿새가 걸린 겁니다. 먼저 환자가 귀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능동감시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2일 저녁 7시쯤 몸살 증상이 나타나 해열제를 먹었고 어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생기자 1339 번호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뒤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거쳐 어제 낮 이곳에 격리됐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환자가 있거나 돌아다닌 지역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진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좀 지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예,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인 23일과 24일 이틀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활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현재 환자 동선에 대해서 파악 중이지만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질본의 입장입니다. 잠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CCTV 분석과 카드 조회 등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앞선 두 환자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두 번째 확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120명인데 이들 중 11명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병원에서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첫 번째 환자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자 모두 공항에서 집으로 갔다가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역이나 관리를 더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일단 앞서 국내 두 확진자와 비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첫 확진자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가 됐고 두 번째 네. 확진자는 능동 대상 감시자로 분류된 뒤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둘만 비교해도 접촉자의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세 번째 환자는 아예 능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도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 숫자는 앞선 두 확진자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 세 번째 확진자의 말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썼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마스크를 얼마큼 썼는지, 마스크를 쓴 채 누구를 만났는지, 안 쓴 채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접촉자들을 추적하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질병관리본부도 사실 비상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를 관리할지 그 대상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를 감시하고 관리할지 그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우한시를 다녀온 뒤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28일 0시, 그러니까 내일 자정부터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폐렴 증상자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박 기자가 일선 병원들도 좀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병원들은 좀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 관리 대상을 중국 전역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제부터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네. 총리 주재 회의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병원 몇 곳과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어제 오늘 증상이 없는데도 중국에 네. 다녀왔으니 검사를 해달라거나 네. 아니면 관련 증상이 아닌 복통을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할 대상이 바뀌면 어쨌든 일선 병원부터 안내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런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부른 겁니다. 어쨌든 이 검역의 강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공항 검역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 발표에서는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바로 의심 환자로 보고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후베이성 외의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의협에서도 긴급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좀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 별도 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최근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추적 관리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진 만큼 개인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또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강조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에선 우한 폐렴으로 하루 사이 15명이 또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수도 베이징까지 교통을 막으며 봉쇄에 나섰지만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30개 성에서 5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15명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2,005명으로 하루 새 718명이 추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인구 1,100만 명의 우한 시내에 차량이 못 다니도록 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미 공항과 철도, 버스 등 교통을 막아 시를 봉쇄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수도 베이징도 오늘부터 시를 넘나드는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当然是因为武汉宣布封城了嘛，然后也会担忧北京会封城，可能会影响到上班，主要就是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자국민의 국내와 해외 단체 여행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춘절을 앞두고 이동한 상황이라 대처가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한의 의사라고 밝힌 사람이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에 직접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미 12일부터 환자가 늘어났지만 지역 보건당국은 새로운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고 이 환자들이 적절한 검역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도시 곳곳을 오갔다는 겁니다. 또 현지 병원이 환자들로 가득한데 침대와 마스크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국은 우한에 병상 1,000개 규모의 병원을 급히 짓고 있는데 일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하원입니다. 이렇게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자 여러 나라가 우한에 있는 자국민 데려오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한 주재 영사관을 일시 폐쇄하고 오늘 화요일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일본도 전세기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요 공항은 중국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were cool at first, but then when everything started shutting down, we thought we should leave. 문제는 우한 지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민 대피를 위해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인 화요일 우한을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부 샌프란시스코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한 지역 미국인은 1,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좌석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세기가 230석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외교관 30여 명과 가족의 대피를 위해 전세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비행기를 타는 민간인에 대해선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한 주재 영사관을 일시 폐쇄하고 후베이성 전역에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인 대피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관례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전세기 투입을 포함해 자국인 보호와 대피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 등도 대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우한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협의해 주는 게 관건이고요. 또 교민들 중에 증상을 보이는 분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오늘 우한 한국통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항공기를 빌려 귀국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빌려 나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중국 정부가 허락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전세기를 보내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민 5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전세기 귀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와의 협의입니다. 중국은 지난 23일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으로 통하는 항공기와 도로 등을 모두 막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한에 있는 국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이 귀국한 뒤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